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우주입니다. 싱그러운 잎들을 나부끼며 넉넉한 그늘을 선물하는 나무들. 하지만 이 나무의 여유와 넉넉함은 거저 얻어진 건 아닙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딘 후에 찾아오는 평화인데요. 이렇게 지금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혹은 여러 힘든 일과 싸워서 이겨낸 뒤엔 어느 순간 내 안의 여유와 평화가 스며들지 않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세상 이야기, 전국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얼마 전 청주에서 세종대왕 백리길 도보 여행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여행의 주제는 추억의 소풍 가던 길인데요. 모처럼 가족과 함께 뜻깊은 역사문화 생태 체험을 즐긴 그 찬란한 현장을 공개합니다.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봄날. 세종대왕 백리길 따라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곳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 미세먼지도 없는 날에 나와서 맑은 공기 마시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옛날 임금님이 드셨다는 도시락을 나누며 추억의 소풍길을 동행한 이들의 즐거운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옛 청주 연초 제조창의 담뱃잎 보관 창고였던 동부창고. 오늘날 청주 시민의 문화 놀이터로 통하는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올해 그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그거랑 좀 발맞춰서 그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 간식을 나누며 서로들 얼굴을 익히는데요.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참가자들의 구성도 다양합니다. 날씨도 좋고 세종대왕 백리길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친구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봄나들이도 하고 또 충북의 역사나 유허지도 가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왔습니다. 그동안 봄, 가을로 나눠 세종대왕 백리길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는데요. 이번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의암 손병희 선생 유허지. 손병희 선생은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중 한 분인데요. 기계가 느껴지는 동상과 영정이 모셔져 있는 사당, 그리고 소박한 생가엔 독립운동가의 소중한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아이들과 교육적 의미로 한번 다녀가시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닌 이곳에 담겨있는 역사적 숨결, 민족의식, 그리고 이곳에 피와 땀 흘린 많은 분들의 노력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병희 선생이 쓰시던 유품들을 비롯해 청주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수 있는 의암 기념관인데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인물 손병희 선생과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1979년까지 그래, 우리 원래 가난해. 돈 안 받을게. 그런데 이건 알아야 했어. 우리 할아버지 독립운동 했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낸 독립운동가 손병희. 문득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선생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자기 후손들이 대한민국이란 독립된 나라에서 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역사 속 인물을 만난 뒤 이번엔 역사 속 음식을 만난 차례. 큰 박수로 오늘 맛있는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 전통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잠시 이 여정을 함께 하는데요. 오늘 도시락에 담겨진 음식은요, 바로 600년 전에 조리서, 바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산가요록이라는 조리서에 나와 있는 음식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락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종대왕 백리길에서 만난 이름하여 행궁도시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초정 행궁에 머물 때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 만큼 당시의 음식 역시 깔끔하고 소박합니다. 소풍 와선 무얼 먹어도 맛있는 판에
역사 속 전통 음식이라니 그 맛과 의미가 배가 되지 않겠어요? 맛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이 훨씬 더 맛있고 되게 그 음식의 뜻을 생각하면서 먹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보물찾기를 하는데요. 저 문 있는 데서부터 하나씩 다 찾아봅시다. 출발! 약방의 감초처럼 소풍하면 보물찾기죠. 네. 찾아야겠어 오늘은 꼭. 찾아봐. 꼭 찾으실 거예요? 네, 꼭 찾아야겠어요. 여기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알아요? 찾고야 말겠어요. 어디 숨었니? 나와라 나와. 야, 저기 있어. 어디? 거짓말이야. 아, 뭐야.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가 보물찾기에 몰두하는데요. 너무 작게 말아놨는지 잘 보이지가 않네. 잘 안 보이세요? 네, 진짜 안 보여요. 와, 찾았다. 찾았어요? 네. 모두에게 행운이 돌아가진 않나 봅니다. 그래도 여기 행운의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몇 장 찾았어요? 2장이요. 2장 찾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애들이 더 잘 찾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딸은 찾았습니다. 하나. 보물찾기로 즐거운 한때를 보낸 후 세종대왕 백리길 여정이 다시 이어지는데요. 수백 개의 항아리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식품명인이 운영하는 농가 맛집이라는군요. 항아리 하나하나마다 집주인의 정성이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장독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또 여기 그 사장님이 또 명인이시거든요. 그분이 또 장 만드는 것들도 때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요. 자연이 빚어준 수백 개의 항아리들.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이런 장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참가자들. 역시 남는 건 사진뿐이죠. 자, 이제부턴 본격적인 도보 여행이 이어집니다. 햇살도 좋고 봄바람을 가르며 조금 천천히 걸어봅니다. 2000m는 가는 거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야 제일 빠른 것 같은데요? 세종대왕 백리길 여정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지칠만 하면 나타나는 봄꽃의 향연 덕분에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까 외암 손병희 유화지에서는 목련이 떨어졌어요. 아, 네, 맞아요. 여기는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봄날의 운치를 마음껏 누리며 여유 있게 벚꽃길을 걸어보는데요. 치유의 길로도 통하는 세종대왕 백리길의 의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벚꽃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힘든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을 만끽하면서 걷다 보니 참가자들의 발길이 닿는 곳은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있는 저곡리. 마을 안 독특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쪽이 옛날에는 폐정미소였거든요. 실제로 사용하던 정미소였는데 이 공간이 마을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살릴지 좀 보다가 결국에는 이곳을 카페로 좀 운영하기로 결정이 됐고 마을 주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정미소의 변신을 볼 수 있는 카페 내부. 방앗간의 아날로그 풍경을 그대로 살렸다는데요. 선조들이 쓰던 용품부터 마을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소품들까지 볼수록 정겹고 호기심이 넘쳐납니다. 이런 게 아직도 있어. 여기에 쌀. 이거 뭐야? 그 벼 껍데기 넣는 쌀이로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와, 이런 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이 있구나. 이런 전통이 아직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정미소라는 뜻을 하나도 몰랐는데 정미소 카페에 와서 이런 것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정미소 카페를 나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시간. 꾸미지 않은 저곡리 사람들의 삶과 한적하지만 지난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을 탐방은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역사적인 의미도 너무 잘 알게 되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역사적인 곳이 청주에 잘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보러 다니고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사라져가는 역사와 마주하고 시골의 정치를 만끽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뜻깊은 하루.
숲길, 들길, 물길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세종대왕 백리길을 봄의 한복판에서 함께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독립운동사 해설 프로그램부터 보물찾기와 생태체험 같은 추억의 놀이까지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역의 맛집을 발굴하는 동네 맛집 코너입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바로 맛의 고장 광주 풍암동인데요. 숨은 맛집 많기로 소문 자자한 이곳엔 과연 어떤 먹을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양한 편의시설이 한데 모인 풍암동. 살기 좋은 이 동네엔 어떤 맛집이 있을까요? 풍암동이 자랑하는 첫 번째 맛집. 오호라 너네가 찜? 다양한 찜 요리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민지예요. 이곳에 제가 메로찜을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메로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메로. 주로 구이로 많이 드셨죠? 여기에선 끓는 물에 메로를 데쳐서 기름기를 쫙 뺀 뒤 찜으로 사용하는데요. 매콤하고 푸짐한 메로찜 대령이요. 군침이 꼴깍. 검은 고양이 메로.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이 메로찜 하나 시켰을 뿐인데 이렇게 푸짐한 한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도토리묵이 또 어디에 빠져 있어요. 이 국물이 뭐지? 갓소 간장. 어디 갔어? 이 새콤달콤 이 달래장을 얹어서 이거 어떡할 거야? 이 달래장으로 속을 좀 달래고 시작해 볼게요. 맛있어. 고소하고 새콤달콤하고. 저는 이게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죠? 아니 너무 예뻐. 이거 어떻게 먹어 아까워가지고.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큼하기도 하고 전 솔직히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에피타이저가 입맛을 돋웠습니다. 이렇게 콩나물을 걷어내면 와 보이시나요? 이 도톰한 살 이거를 요 국물에 살짝 찍어서 제 입으로 넣어볼게요. 와, 아구찜보다 이 살이 훨씬 탱탱 탄력적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맛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으니 과연 이들의 정체는? 찜 요리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거 찜도 한번 싸먹으면 맛있겠다 싶어서 봤더니 젊은 층들이 바게트, 또띠아, 새우찜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곁들여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개발하게 됐어요. 이걸 이렇게 얹어서 깜짝이야. 나 지금 어디서 소리가 메로가 살아난 줄 알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니 여러분, 여기다 메로를 얹었더니 소리가 나. 진짜 이거랑 맥주랑 먹으면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맛도 좋고 먹는 재미도 굿! 바게트 빵에 메로찜을 먹어도 맛있었는데요. 이거죠. 저 MC민지 좀 먹을 줄 알죠? 또띠아 쌈도 취향 저격. 이색 별미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요.
흰밥을 넣어가지고요. 찜의 완성은 뭐다? 바로 볶음밥. 밥심 제대로 보여줘야죠. 이거 불판도 아닌데 괜히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싶은 느낌 아시죠? 팔팔는 이옵니다. 하늘에서 요 김가루는 또 이렇게 뿌려줘야 맛이죠. 자, 뭐든 이 밥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 역시 밥을 먹어야 뭘 먹는 것 같잖아요. 아우 진짜 녹는다 녹아. 진짜 이렇게 맛있는 양념이 있을 때는 꼭 밥을 비벼야 돼요. 밥을 야무지게 비비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카페인데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제 감성을 자극하더라고요. 카메라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매장 곳곳에 드라이 플라워, 생화 그리고 여러 가지 소품들을 배치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은 감성적인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카페입니다. 이런 감성들은 또 찍는 게 예의죠. 저 이곳에서 인생샷 많이 건졌습니다. 작지만 정말 알찬 공간이더라고요. 자, 이제 감성을 좀 먹어볼까요? 약간 킹토크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인테리어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보이는 게 조명이 하나하나 다 달라요. 디저트 카페니까 또 디저트도 맛있게 먹어봐야겠죠? 아몬드 모카 자바, 바로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죠. 아몬드 모카 자바는 초콜릿 커피 위에 아몬드 크림을 얹은 건데요. 아니 크림이 엄청 쫀쫀해요. 쫀득. 자, 그럼 크림부터 먹어볼게요. 약간 아몬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아몬드 크림인가? 고소하다, 고소해! 와, 진짜 고소하고 되게 달달하고 아, 너무 맛있다. 이 크림만 떠먹어도 이거 빵에다 발라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바게트에. 한 장 찍어주실래요? 파리에 있는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아, 나 이렇게 마시면 또 하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치겠다, 정말. 저 봐. 여자들은 왜 그래?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 그러면서 꼭 남자랑 있으면 입술에 크림 묻히고 묻은지 모르는 척 하더라? 이리 와봐. 안 돼! 그리고 이 집의 시그니처 디저트입니다. 바로 테린느. 브라우니와 비슷한 테린느. 초콜릿, 버터, 계란 등을 반죽해서 틀에 찌듯이 구워낸 디저트인데요.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광주에서 이제 많이 접할 수 없는 메뉴다 보니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디저트입니다. 아니 약간 뭔가 부서지는 느낌이 뭔가 양갱 같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맞네. 식감도 진짜 양갱 식감이고 맛은 우리 아이스크림 중에 하겐다땡 그거 녹차 맛, 그린티 맛, 비싼 맛. 느낌 아시네요. 고급진 맛. 그 느낌입니다. 이건 우유에 빠진 귤인데요. 너무 예쁘죠? 귤청뿐만 아니라 음료 위에 올려진 말린 귤도 직접 만든 건데요. 이거는 흔하지 않은 맛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빨리 와서 여러분도 맛보세요. 다 먹고 가야겠다. 여러분도 감성이 있는 동네 풍암동으로 오셔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주 만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네, 대구 문학관은 근대문학과 문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도보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인 대구 문학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투어 현장을 생생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근대 문학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 대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특별한 문학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들어갈 곳은요, 이곳이에요. 이곳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대구에 모여 전선 문학의 꽃을 피웠다.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대구와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문학인들,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그들의 흔적. 최선아 리포터와 함께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과거로의 문학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문학 로드 여행에 앞서 근대 문학의 고향 대구를 좀 더 알기 위해 대구 문학관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1920년대부터 대구 근대 문학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대구 문학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대구 문학관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 뒤에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대구 문학과 좀 관련이 있는 분들인가요? 네, 뒤에 보이는 조형물이요. 대구 문학을 상징하는 죽순 모형이고요. 이곳에서 대구와 관련 있는 많은 문인들을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문학 로드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학 로드를 하면 오늘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분들의 흔적과 숨결들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27개 문학 로드 중 가장 먼저 찾은 이곳, 대구 최대 번화가인 중앙로에 인접해 있는 거리인데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기가 문학 로드 첫 번째 길인데요. 조금만 있다 가면 바로 저기가요. 아주 신기하고 독특한 그런 작품이 있는 건물 보이시죠? 아, 네, 이 건물이요? 네, 문학 로드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건물이랍니다. 우와, 네. 여기 작품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1950년대에 출판업이 발달했던 대구. 특히 이곳은 해방 이전부터 일본어로 된 책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던 곳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 작품은 피카소 그림처럼 좀 독특하거든요. 어떤 작품이에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네, 저 작품은요. 서석교 화백이 30대에 만든 작품인데요. 큰 황소가 야구공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랍니다. 아, 자세히 보니까 정말 황소가 야구공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 작품이 그러면 왜 이 중심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 건물이요. 문성당 출판사라고 그리고 합진인쇄사라고 했어요. 그때 대구 출판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서석교 화백과 작품과 함께 이렇게 출판사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출판업계로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네, 이게 바로 대구 출판업이 시작된 곳이고요. 대구 문학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죠. 신기하네요. 네. 문학의 향기가 머무르는 예술인의 옛 거리. 그 흔적을 최선아 리포터가 따라가 보는데요. 선생님, 이 골목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곳이 그 당시 유명했던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곳이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북송로인데요. 특히 한국 전쟁을 계기로 전국에서 활동하던 많은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이곳으로 피난 오셔서요. 여기에서 많은 예술의 혼과 문학의 혼을 이렇게 심었던 그런 유명한 거리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쳐 대구와 인연을 맺은 수많은 거장들. 그때 그 시절 북성로와 향천동은 문학 예술이 오고 갔던 살롱의 거리였습니다.
혹시 그 청포도 시인 하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청포도 하면 이육사 시인. 네네네. 그분이 활동했던 청포도 다방도 있고요. 그리고 또 꽃자리, 그러니까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했던 그 꽃자리의 시인, 구상 시인도 이곳에서 활동했고요. 특히 우리 그 황소 그림 하면 혹시 누가 생각나세요? 황소하면 이중섭 화가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 이중섭 화백도 그때 여기 오셔서 그분이 담배 은박지에다가 캔버스를 삼아서 여기서 황소 그림을 그렸던 그런 백록다방 등 아주 유명한 예술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천재 화가 이중섭이 자주 거닐던 거리. 그리고 그 골목길을 따라 펼쳐진 예술인의 옛 거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랜드 피아노가 처음으로 연주됐던 작은 다방, 그리고 문학인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오, 그리고 앞에 보면 하원 여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월 여관. 지금으로 따지면 5성급 호텔인 거죠. 지금은 5성급 호텔이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볼까요? 여러분, 지금도 화교의 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사교의 장으로. 근데 조금 뭔가 어르신들이 많은 사교의 장으로 바뀌었네요. 점점점. 이 거리엔 당시 피난 문인들의 사랑방이었던 찻집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곳은 이중섭 화가의 절친이자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구상 시인의 출판 기념회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북송로에 다양한 다방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같은 장소, 같은 건물, 같은 이름까지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예술가들의 기운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대구 예술가들이 차도 마시고요. 문학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뭔가 저도 예술가의 기운이 마구마구 샘솟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전선 문학의 꽃을 피운 예술인의 옛 거리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이곳. 흔한 동네 골목길 같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선생님, 이곳이 대구 최초의 문해지인 죽순과 관련된 곳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요, 1946년에 최초의 문해지였던 그 죽순이 발간된 유명하고 의미 있는 장소랍니다. 어떤 곳이었어요? 원래 이곳은요, 우리 대구의 유명한 시인이셨던 이윤수 시인께서 명금당을 하셨던 곳이거든요. 명금당이라고 하면 좀 금은방이랑 비슷한데 맞나요? 네, 비슷하긴 한데요. 금은 아니고요. 이윤수 시인께서 시계방을 운영하셨던 곳이고요. 푸짐하게 음식도 대접하고요. 직접 커피도 끓이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늘 드나들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문학 로드의 마지막 코스는 대구의 대표 명소 청라언덕. 처가가 대구인 현진건 작가가 산책을 자주 했던 곳이라 해서 현진건의 길이라고도 불립니다. 선혜 씨 왜 그러세요? 아니 오늘 왠지 운수가 좋다고 했어요. 감독님께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작가님께서 달달한 커피도 사주시고 왠지 운수가 좋다고 했어.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헌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이 이곳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그 극 중에 주인공이 인력거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곳을 보시면 90계단 사이에 수레길이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보면 설렁탕 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운수 좋은 날이 생각이 나서 울게 됐어요. 문학을 느끼고 여행을 느낄 수 있었던 대구 문학 로드. 잠시나마 근대 문인들의 흔적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북송로를 쭉 둘러봤는데 둘러보면서 그 시대 대구 예술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문학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 속으로 떠나는 대구 문학 로드를 통해 대구 문학의 역사와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 고운 문학의 향기가 스며드는 대구 문학 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대구 문학 로드는 대구 문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요. 참가비는 누구나 무료입니다. 또 정기 투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해마다 딱 이맘때만 맛볼 수가 있는 산나물의 제왕이 있죠. 두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전국 두릅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참두릅을 맛보러 순창으로 가보시죠. 두릅 만나러 왔더니만 뜻밖의 등산 중인 동아 리포터.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아유. 안녕하세요. 힘들게 올라오셨네. 이거 경사가 왜 이렇게 가파르대요? 이거 참 두릅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산에 올라와야 두릅 있지. 그럼 뭐 들판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저 위까지 멀었어 아직. 이제 반도 안 올라왔어. 해발 400m의 청정 고지대.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좋은 기운을 듬뿍 받고 자란 순창 두릅은 전국에서도 최고로 손꼽힙니다. 동아 씨도 준비 완료. 따는 방법 좀 이거 좀 가르쳐 주시오. 따는 방법은요. 여기를 잡고 여기에서 1cm 이렇게. 별거 없네요. 이게 가시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가시 찌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한번 대보세요 여기. 호해줘. 호해줘. 순창은 전국 두릅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에겐 이게 둘도 없는 효자입니다. 왜 여기 순창에서 두릅이 생산이 잘 되는 거예요? 지대가 높아가고 향이 좋대요. 한 가지에 단 하나의 새순이 돋기 때문에 더욱 귀한 참두릅. 그야말로 봄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따로 없습니다. 이 정도 땄으면 많이 딴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많이 따야 되는데. 아버님 마음엔 조금 부족했지만 정성껏 수확한 두릅은 이제 모두 이곳으로 모입니다. 많은 양의 두릅을 효율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선별과 포장을 이곳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죠. 이거 포장하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예, 전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딱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참두릅 새수는 그만큼 인기도 남다른데요. 수확에 힘쓴 동아 리포터 어느새 포장까지 섭렵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일 제대로 거두내그려. 고생 많았죠? 네. 이제 일 그만하고 식사하러 갑시다. 밥이요? 맛있는 두릅 요리해서 수고하세요. 식사를 해야죠. 갑시다. 네, 가시죠. 맛있는 냄새와 함께 또 다른 두릅 전문가가 동아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확한 만큼 제대로 먹을 줄도 알아야겠죠.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선 음식 전문가 조윤주입니다. 오늘 맛있는 두릅 요리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해주실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두릅밥, 두릅묵, 두릅 산적, 두릅 삼겹말이, 두릅 샐러드 5가지입니다. 간단히 데쳐 먹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두릅. 알고 보면 다양한 요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번엔 요리 보조가 되어 두릅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나봅니다.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즐겨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온 가족이 함께 같이 말아서 이렇게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고기랑 두릅이랑 좀 궁합이 잘 맞는 편인가 봐요. 땅에서 나는 것들이 전부 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아주 풍부하죠. 근데 단백질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영양소를 맞춰보는 거예요. 굉장히 궁합은 잘 맞죠. 영양까지 생각한 기특한 두릅 요리. 하지만 두릅의 변신은 이제 시작이니 어떤 음식이든 두릅 하나만 더해주면 특별함이 업!
밥은 물론 장아찌로 담가 먹어도 제맛이랍니다. 두릅 덕분에 식탁 위에도 향긋한 봄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음식 만든다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님은 여기 음식들 중에 두릅으로 만든 것들 중에 어떤 음식이 제일 기대되세요? 두릅이 들어가서 이렇게 국도 끼리고 온 게로 그것이 제주가 좋지요. 우리 어르신은 또 뭐 어떤 게 제일 기대되세요? 약밥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 하고 저희는 그 두부를 초장만 찍어 먹을 줄 알았지 이렇게 뭐 다양한 요리가 나오는지 몰랐네요. 딱 보니까 어떠세요? 아, 좋지. 먹음직스럽고 좋습니다. 쌉싸름한 특유의 맛으로 봄철 입맛을 북돋아주는 두릅은 함께 먹으니 맛도 기쁨도 2배가 됩니다. 여기에 영양까지 꽉 채워 몸에 활력을 더해주니 산나물의 제왕이라 불릴만 하죠. 이제 내 입에 봄이 왔네. 저는 벚꽃 보고 봄이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릅을 먹는 순간 봄이 왔어요. 저희 할머니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샐러드. 향기 더해서 맛있어. 할머니는 여기 있는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요 황모. 고기 맛있다. 황토무기. 고기다가 두릅을 넣어서 이렇게 헐지를 아냐고. 다 맛있었는데요. 밥이 참 향긋하고 맛있구만요. 어르신들은 하나씩 꼽아주셨지만 저는 다 먹어본 결과 뭐가 제일 맛있는지 꼽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동아 씨 말이 정답입니다. 두릅 요리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요. 저 두릅을 사서 먹어도 이 촌에서 먹은 놈만 못 얻어요 맛이. 맞아. 그래서 두릅은 순창 두릅이 최고인 것 같아요. 두릅을 2번 띄워주세요. 두릅보다 맛있는 봄 음식은 릅 없어. 이 두릅은 어디가 최고예요? 순창이 최고예요. 순창에 찾아온 봄날의 반가운 손님 두릅. 싱그러운 맛과 매력으로 우리의 봄을 즐겁게 채워주는 제철 맞은 참두릅과 함께 다가온 봄을 만끽해보세요. 네, 광주시와 담양군에선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푸짐한 남도 밥상을 맛볼 수가 있는 담빛 맛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든 풍경에 먼저 반한다는 곳 담양으로 떠나보시죠.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봄날에 떠난 1박 2일 담빛 여행. 첫날 여행에서는 광주에 새겨진 근현대사의 자취를 찾아보고 전통체험으로 남도의 맛까지 느껴봤고요. 오늘은 예로부터 그 풍경에 반해 시가 절로 나온다는 담양을 돌아봅니다.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광주와 이웃한 농촌마을에서 담빛 여행 둘째 날 코스 출발합니다. 새소리가 돼지의 아침을 깨웁니다. 황토방에서 첫날의 여독은 확실히 털어냈고 맑은 공기 깊이 들이키며 오늘 여행을 위해 국민 체조로 워밍업. 자, 이렇게 이제 몸도 풀었으니까 우리 아침 먹기 전에 간단하게 이쪽에 유기농 쌈채 단지거든요. 이 쌈채도 한번 직접 채취를 해보고 또 구경도 하고 밥 먹으러 가시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렛츠고. 아침 먹자. 유기농 단지는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너무 자연 친화적인 냄새가 나는데? 유효미생물을 배양해 흙을 기름지게 만들어 작물을 튼튼하게 길러낸다는데요. 파릇파릇 생기 가득한 채소들을 톡톡 끊어내는 손맛이 여간 재미집니다. 한국 채소 싱싱해요. 엄청 싱싱하죠? 네. 오, 프레쉬, 베리 프레쉬. 이것이 바로 남도 채소의 위엄이다.
빨갛고 노란 방울토마토의 탐스러운 자태. 씻을 필요 없이 입속 직행입니다. 오, 진짜 맛있네. 맛있어. 나도 트라이. 무농약이니 대충 흙만 털어내도 되는데 한 장 한 장 느린 동작으로 친구들의 원성을 자아냅니다. 다른데 야채는 보통 배고파요. 빨리빨리 해야 돼. 이게 아니요, 손으로 해. 기다려. 조금 있다가. 얼마 기다려? 1시간 됐어요. 2시간도 기다려. 이보다 싱싱할 순 없다. 중국 여학생들은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채소 샐러드로 아침 식탁을 채우고 우리 야채 어싸요? 이거 야채 먹읍시다. 고기가 들어가야 속이 든든한 법이죠. 직접 따온 채소와 갖가지 남도 반찬으로 밥 한 그릇 뚝딱. 오늘 하루 사용할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음 일정 한번 가볼까요? 황금리에서 힘차게 출발한 여행 두 번째 날 첫 코스. 담양의 유명한 관광지 중록원을 끼고 있는 서원마을로 이동합니다. 이 마을은 관광과 예술을 접목한 마을 사업으로 손님을 맡고 있다는데요. 특히 골목이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 서원마을이 어떤 곳이냐면은 옛날 조선시대, 그러니까 한국에 오래오래 전에 조선시대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교육기관이 학교가 있던 마을이에요. 지금은 없고 그래서 조선시대 교육기관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서원이 있었던 마을이다 해서 서원마을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말 재밌는 게 그림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벽화, 벽에다 그린 그림들을 얼마나 재밌는가 볼까요? 이건 봐보실래요? 이 지형 지물을 그대로 살려서 고양이 입을 벌려놨잖아요. 고양이. 그러면 쥐가 들어가는 걸로. 재밌지요? 이쪽에 그림들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이걸 한 번씩 같이 다니면서 찾아보기 얼마나 재밌는가. 그 재미있는 그림들에 장난기가 돋습니다. 벽 한 구석에 조그맣게 숨은 만화 같은 그림들. 그 기발한 발상에 골목길 곳곳에서 감탄이 쏟아지는데 소나기가 발목을 잡네요.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죠. 단빛 여행단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마을 어딘가에 숨어있는 달팽이 조각을 찾아라. 어딨어? 달팽이 어딨어? 달팽이. 달팽이 조각이라니 벽화는 아닐 테고 어딘가에 세워져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동네 골목을 누비는데 갑자기 걸음이 빨라지고 우르르 몰려가는 게 과연 찾았을까요? 네, 어느 집 처마 밑 배수통에 곱게 앉아있는 달팽이 조각 보이시죠? 하나, 둘, 셋. 가시다. 고고. 달팽이 조각 인증샷도 착실히 챙기고 미션 성공을 깔끔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안 움직이고 주변만 움직이니까 못 찾는 구글 설치했어요. 네이버 설치했어요. 네이버. 초록창에 도움 경제 받았어. 웃음으로 함께한 우중 숨은 그림 찾기를 마치고 정자 아래 발을 쉽니다. 요리사. 비 오는 날엔 사전이 딱! 한국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 조합을 외국인 친구들은 얼마나 깨우칠 수 있을까요? 맛있네. 노릇노릇 파전을 찝느라 젓가락이 바쁜 걸 보면 아마 앞으로 비 오는 날엔 이 친구들도 파전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지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 비가 그치고 다음 장소인 대나무 박물관으로 이동합니다. 대나무골 담양을 상징하는 지역의 명소이자 대나무 공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죠. 담양이 왔으니까 대나무 박물관에도 한번 가보고요. 축제 공예품이 뭐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봐보고 대나무 체험까지 한번 해보시죠. 체험도요? 그렇죠. 직접? 그렇죠. 좋아요. 체험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까지 합시다. 와, 너무 좋은데요. 그럼 바로 가시죠. 박물관 저 뒤쪽. 우리 친구들 갑시다. 뮤지엄고. 야. 아, 우리 친구들 대나무 박사 되는 거 아니야? 대나무 박물관은 대나무 공예의 전통을 계승하고 죽제품의 보존과 전시 시연을 위한 공간입니다. 죽제품 몇 개의 종류 등 우리나라 시대별 대나무 공예품의 특징을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수십 년간 수집해온 고죽 제품과 명인의 죽새의 공예품들에 마냥 신기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부인, 그래서 죽 부인 저녁에 잘 때 필요한 거잖아. 혼자 살아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사는 거. 대나무 공예품의 용도 설명에 흥미를 이어 이번엔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해 장식용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원통으로 또 길고 짧게 토막낸 대나무 조각들을 이어 자신의 스타일대로 모양을 만들고 소망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수비아가 진짜 열심히 그림 그리고 소원 쓰더니 너무 예쁘게 완성시켰어요. 무슨 소원 썼어요? 사랑. 사랑? 러브? 예, 예. 나 진짜 닭살이야. 이 사람들 닭살이야. 오! 술탕. 완전 잘 만들었는데요? 한국에서 잘 살고 싶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설명 좀 어려워서. 아니 술탄이 한국말 잘하면서 이거는 자기가 말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체 이거 무슨 뜻이에요? 혼자 살아서 여자친구요. 뭐야 그런 이유였어. 여자친구 없어서 여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쓴 거예요? 뭘 됐어 급한 변명 됐어. 우리 술탄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어디 우리 술탄 마음에 드는 여성분 없으신가요? 연락 좀 주세요. 하나, 둘, 셋, 김치. 그렇게 대나무 숲길을 걸으며 푸른 기운을 온몸에 채워보는 것으로 1박 2일 단빛 여행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I really enjoyed this tour. We visited so many places in Gwangju, like ACC and then Yanglim village, but then we came here in Damyang, and right here we are standing in bamboo forest, and there are so many bamboo trees, and I have never seen so many in Pakistan, so it's a nice experience. 진짜 우리 이틀 새 정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쵸? 진짜 헤어지기 아쉬워. 근데 거의 다 이제 단빛 맞기행도 끝나가요. 이번 여행 어땠어요? 저는 학교 다니느라 여행을 많이 못하는데 이번에 친구들도 많아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나도 시몽은 어땠어요? 타이완 처음 왔는데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근현대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현장에서 광주의 맛과 먹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고, 담양에서의 건강한 밥상, 시골 마을 대나무와 함께한 문화체험까지 광주와 담양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단빛 맛기행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여행이었는데요. 이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단빛 맛기행 네, 단빛 맛기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10개 권역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내 여행 활성화 사업으로 만든 건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